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업 사무환경 변화에 맞는 스마트 오피스 도입 노하우 공유 특별 강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위한 구축 모델, SOCI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구축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저희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특별 강연의 문열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또 좋은 주제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라는 주제로 두 번째 온라인 유튜브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뭐 강연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하는 부분은 좀 사전에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뭐 어느 회사나 그렇겠지만 방역 당국의 그 방역 규정에 엄격히 저희도 따르고 있고요. 오늘 또 열도 안 나고 좀 안전하게 좀 진행을 하니까 이 부분은 먼저 좀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 오피스 구축 사업부 중에 컨설팅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창민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 패널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디자인그룹 아침의 김한 대표 이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유튜브 특별 강연, 방문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약 3주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그 강연 하시고 나서 소회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여전히 좀 어색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처음보다는 약간 요령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지겠죠? 네. 좀 지나면? 네. 네. 앞으로 열심히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은 SOCI 구축 모델, 스마트 오피스 컬처 이노베이션,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이 모델을 대표님께서 직접 고안해서 특허까지 받으신 모델인데요. 이렇게 책도 내셨고요. 이 모델과 관련해서 구축 노하우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굳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 이 주제를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님?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막 시작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좀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굳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스마트 오피스는 여전히 자율자석제?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좀 도입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도입하지 하는 시점에 다른 기업들을 겨냥을 가거나 또 심지어는 이제 위역 같은 이제 공유 오피스를 가서 우리도 이제 공유라는 개념으로 여전히 이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 그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좀 더 큰 관점, 거시적 관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스마트 오피스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찾다 보니까 좀 크게 좀 거시적으로 스마트 오피스와 또 오피스 프리, 즉 사무 공간이 없어지고 시간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하는 그 쪽으로 이제 4차 산업은 아마 우리를 아마 몰고 갈 것 같아요. 그 4차 산업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일하는 방법의 혁신적인 문화와 스마트 오피스의 관계는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깊게 서로 이야기해보고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 즉 시간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자유롭게 사무 공간이 없는 오피스 프리를 구축하는 단계까지의 서로의 연관성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일단 지난 시간에 방송을 물론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히 리뷰를 좀 해드리면요. 다음 장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 SOCI 모델, 말 그대로 문화 혁신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돕는 SOCI 모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 SOCI 모델도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단계, SOHI 단계입니다. 스마트 오피스 휴먼 이노베이션 단계는 말 그대로 우리 전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관점을 어떻게 바꾸고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SOI 단계, 스마트 오피스 오거니제이션 이노베이션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선 말 그대로 조직 문화,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단계이고요. 세 번째, SOSI 단계, 스마트 오피스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단계에선 말 그대로 공간 변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변화를 직접 진행하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SOWI 단계는 스마트 오피스 워킹 이노베이션 단계로서 워킹 말 그대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여기에 대한 공감대, 관점을 어느 정도 일치화했다면 그 수준에 맞게 또 공감 변화가 되고요. 일하는 방법도 혁신을 하고자 저희가 만든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SOCI 모델과 오늘 설명해 주실 이 스마트 오피스 구축과 관련된 3단계 이 플로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여전히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는 기업들이 사실 리모델링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기업 문화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즉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는 즉 1차, 2차, 3차 산업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 문화, 즉 조직의 어떤 일하는 방법으로는 4차 산업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문화를 넘어서서 즉 새로운 혁신적인 시대를 또 살아가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간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은 여전히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죠. 우리가 얼마나 지속 성장 가능한 기업 문화를 갖추고 있는지, 네.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노예인 그리고 또 이치에서 이제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관점, 여전히 SOCI 모델이라는 관점으로 그전에는 이 모델이 SOHI, SOY, SOSI, SOWI가 어떻게 전문 적용이 되고 그것을 스마트 오피스 도입할 때 어떻게 솔루션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번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입니다. 그전 방법은 이제 수평적인 솔루션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수직적인 좀 높은 관점에서 우리가 시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것과 SOCI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한번 해 나가볼까 합니다. SOCI 모델을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 3단계 구축 플로우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가장 하단에 1번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보이실 겁니다. 이 1번 그리고 1-1단계, 1-2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먼저 보시면 SOCI 모델을 통해서 구축을 하는데 1-1단계는 스마트 오피스 시범 사업으로 먼저 구축을 하시고요. 1-2단계는 스마트 오피스를 전사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번째 단계는 사옥 출근 중심의 말 그대로 사무실이죠. 사무실 출근 중심의 스마트 오피스 기능에 더해서 업무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 워크센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점 오피스와 관련된 시범 사업을 구축하는 단계를 2-1번으로 뒀고요. 2-2단계는 스마트 워크센터를 전사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 제가 보기에는 3단계도 구글도 3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여기 보시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피스 프리, 말 그대로 오피스 없이 일할 수 있는 정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피스 프리 시범 사업을 구축하는 단계를 3-1단계로 두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오피스 프리 전사 확산 단계를 3-2단계로 뒀습니다. 그 뒤에 단계가 앞으로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더 생길 수는 있겠지만 현재 여태까지의 쭉 구축 플로우를 보건대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쭉 만나고 경험치를 쌓아서 보니 대략 이런 표준적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좀 강연을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그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혼란은 뭐냐면 어떤 기업은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좀 대기업들이죠.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 또 약간 실패한 사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으면 그 뒤로는 또 갑자기 거점 오피스를 구축을 하겠다. 즉 스마트 워크센터에 주안점을 두고 다시 한번 이제 그 TFT를 구성해서 많은 조직들이 우리는 스마트 오피스, 즉 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를 도입을 하겠다는 기업들도 있고 또 스마트 오피스와 또 워크센터가 도입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피스 프리가 기업 오너가 이제 추구하는 기업 문화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오피스 프리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이 세 단계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 스마트 워크센터를 도입하느냐. 네. 오피스 대장님 아니면 오너의 말처럼 스마트 오피스 프리를 가지고 이제 기업의 문화를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따로 떨어져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오피스 SOCI 모델을 구축하고 나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하는 목표가 즉 사무실이 일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스마트 오피스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장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훈련. 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 문화 자체가 그전에는 내 자리에서 일하고 내 팀원이 같은 공간 안에서 또 서열 순서대로 앉아서 일하는 문화에서 갑자기 오너가 오피스 프리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건데 그게 과연 기업 문화가 그거를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뛰게 하는 형상하고 똑같은 문화를 만들겠다는 건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오피스 도입에 대한 올바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오피스 프리까지 가는 거는 오피스 프리는 틀림없이 4차 산업혁명이 가고자 하는 마지막 구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피스 프리라고 해서 오피스 사무실이 없다가 아니라 그 공간이 물리적인 사무 공간이 이제 가상현실 공간에 대한 사무실로 대체를 하고 오히려 더 충분하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또 의사결정을 하고 서로 협업해 나가는 것들에 충분한 기술적인 뒷받침을 4차 산업은 만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는 거죠. 네.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집을 해서 아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 충분 시간을 맡겨가면서 내 사무실을 출근해야 되는 거, 또 끝나고 나서도 또 퇴근할 때 갖는 그 비효율적인 거를 넘어서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제약, 글로벌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하고도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협업을 하는 시대에 오피스 프리, 즉 4차 산업혁명이 가고자 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구축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오늘 이제 더 자세하게 서로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피스 프리까지 구축을 하는 단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 오피스는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그리고 4차 산업시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오피스 프리,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하는 시스템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단추를 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놓으면 마지막 단추도 엉킬 수 있어요. 다 풀어야 되는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그래요. 예전에는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10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4차 산업시대에는 더 빠른 시기에 좋은 아이디어와 아주 혁신적인 모델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우리는 우수하게 봤습니다. 네. 구글이 100년 된 기업이 아닙니다. 또 몇십 년씩 된 기업이 아니죠. 사실 그렇게 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어쩌면 구글이나 아마존 알고 있는 그런 기업보다 더 빠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벗어나는데 그거는 여전히 기업 문화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모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 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강연에도 기체를 하고 책도 내고 또 컨설팅도 해왔지만 참 굉장히 난간에 많이 부딪혔어요. 내 자리가 없어지는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아? 왜 도입해야 되지? 근데 저희가 설득한 것보다도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가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앞당기는 4, 5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당연하게 스마트 워크 센터 워크로 일하는, 즉 새롭게 일하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 일하는, 또 재택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쯤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 예전의 방법으로 기업 문화가 다시 오피스로 돌아간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소뚜껑 보고 놀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제 소뚜껑 보고도 놀랐는 것처럼 아마 많은 기업들이 더 빠른 속도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죠. 스마트 오피스가 뭐야? 우리 도입해야 되는데 앞서간 기업들을 견학을 하거나 아니면 공유 오피스라는 위험을 가거나 이제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은 스마트 오피스와 그리고 오피스 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피스 프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사무실에 오지 않고도 이런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IoT 기능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충분하게 더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오피스 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을 사무실에 없다는 개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즉 지금에 있는 사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어떤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즉 내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낭비하고 퇴근해서 몇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 워라밸을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표님 여기서 1단계 스마트 오피스를 전사 확산을 하고요. 2단계 스마트 워크센터 부분으로 전환해서 넘어가잖아요. 이것이 워크센터가 생기고 오피스의 기능이 스마트 오피스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단계로 맞습니다.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오피스 프리 단계로 넘어가도 스마트 워크센터의 개념을 배제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진화해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여전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항공모함 같은 기능이 있죠. 오피스, 스마트 오피스는 본사 전체적으로 시범 도입을 할 테고 올바르게 시험 도입이 끝난 다음에 전사적으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그 항공모함이 전사적으로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모함 말고도 또 구축함들이 있어요. 주위에 초계함처럼 작은 함들이 구축되는 것을 워크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이제 초계함이나 이런 구축함 말고도 자유롭게 또 전쟁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제 프리한 상태로 일하는 것들을 이제
오피스 프리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긴 한데 오피스를 적용을 하면 여전히 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르게 도입하고 난 뒤에 스마트 워크센터가 도입이 되면 전국에 있는 그리고 글로벌화하는 기업들에 대한 센터들 일하는 방법들이 혁신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본사 구축학 모함은 좀 규모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기능들이 바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본부라 기업의 본부, 뭐 어떤 사령탑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것을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는 거는 스마트 워크센터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되겠죠. 뭐 기동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렇죠. 워크센터의 기능이 좀 확장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워크센터가 구축이 올바르고 전사적으로 확대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추상하는 이제는 그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하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어느 정도 장착이 되고 이제는 예전처럼 내 자리에서 내 팀원과 함께 일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훈련이 있다는 거죠. 기업 문화, 또 여러 가지 HR 제도라든가 무슨 보고하는 체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협업하는 것들이 많이 기업 문화가 바뀌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 상태에서 이제 오피스 프리를 선언하게 되겠죠. 오피스 프리라는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는 더 좋은 이제 사이버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혁신적인 진보 기술을 통해서 가상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것들이 이제 기업의 정보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최첨단 아마 그 오피스가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겠죠. 그건 누구나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아마 단계로 갈 것 같아요. 그 오피스 프리라고 해서 사무 공간이 없는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하는데 오히려 가상 공간에서 더 밀접하게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있는 공간보다도 훨씬 더 의사소통이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기술이 허황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에 대한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 드론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용차가 합쳐지면 그게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그리고 지금 자율자동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그것이 자율자동차가 이제 전기자동차로 전기만 있으면 엔진이 없이 이제 구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가지고 있는 엔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는 한 5분의 1 정도의 구성만 가지고도 차는 얼마든지 더 높은 기능,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가벼워지면 드론이 장착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플라잉카 시대를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안쪽으로는 구축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뭐 배터리 시장의 판도도 전기차 때문에 완전히 또 뒤바뀌게 되죠. 맞습니다. 전혀 다른 데 양상을 띄고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가까이에 오고 있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죠. 코로나라는 거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도입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하고 난 뒤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워크센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가상현실 공간인 스마트 프리로 구축을 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여기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여전히 답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 일하는 게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다른 찾는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스마트 오피스는 공간을 바꾼다기보다도 사람을 담아내는 틀을 바꾼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구축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 즉 바뀐 문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워크센터도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또 훈련된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오피스 프리, 즉 가상 공간에서 만났을 때 기업이 여전히
또 서로 콜라보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은 단계로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부분을 구축을 하면 정말 몇몇 기업들이 후회했던 우리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들여서 전사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왜 기업 문화는 안 바뀌지? 왜 우리가 일하는 문화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지? 왜 위에서 그대로 의사 결정을 하고 일하는 방법들은 그대로 가야 되지? 하는 이런 혼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 SOCI 모델을 구축하게 된 이유도 사람을 담는 틀을 바꿈으로써 공간을 바꿈으로써 기업 문화를 바꾸자는데 일단 아이디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으로 어떤 솔루션을 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타츠를 좀 보여주시면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1단계 스마트 오피스 구축 단계, 두 번째 단계인 스마트 워크센터, 네. 세 번째 단계인 오피스 프리에 대한 걸 설명을 하지만 네. 오늘 이제 유튜브 강연에서 단계별로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인 관계상 좀 어렵고 다음번에 이제 단계별로 시범 단계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구축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 할 때도 시범 단계는 어떤 주안점으로 또 구축을 해야 되고 또 확산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피스 프리를 선언할 때 시범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아마 다음번에는 자세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사실 오늘에 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관점은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오해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스마트 오피스를 자율자석제냐 공유자석제냐 이런 거 관점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스마트 오피스,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에 대한 방향이에요. 이것이 단계별로 걷고 그 다음에 뛰고 날게 하기 위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걸을 것이냐, 그리고 걷는 것이 충분히 훈련이 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뛸 것이냐, 스마트 워크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뛰어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을 것이냐, 지금 오피스 프리를 선에서 가성공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비행을 하면서 날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세 단계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갑자기 오피스 워크센터를 해야 되겠다, 오피스 프리를 선언한다,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해야겠다는 관점에서 좀 벗어나자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옆에 구축 단계, 1단계 스마트 오피스 시범 단계와 스마트 오피스 전사 확산 단계를 설명을 하면서 옆에 보면은 SOHI, SOY, SOSI, SOWI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는 지난번 강의 시간에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SOHI는 뭐고, 또 SOY는 뭐고, SOSI는 뭐고, SOW는 뭔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부분은 이제 그때 참고를 하시거나 아마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 단계를 열어봐 주시면 스마트 워크센터 시범 사업을 구축을 할 때도 사실 보시면 이렇게 옆에 SOCI 모델이 있어요. SOHI, SOY, SOSI, SOWI입니다. 즉 2단계에서도 여전히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전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식, 또 워크센터에 대한 거, 4차 산업에 대한 수준, 그리고 일하는 문화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을 조사해서 그 발판 후에 우리가 조직 문화 변화 관리죠. 워크센터 도입할 때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직 문화, 그러니까 1단계에서 스마트 오피스 도입 단계에서 했던 그 단계에서 다음 변화 관리 가이드라는 나아가는 거죠. 워크센터를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SOSI가 변화가 됐잖아요. 그전 단계에서는 본사인 스마트 오피스를 공간을 이제 시범 단계로 해서 전사 확장 단계로 갔다 그러면 워크센터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단계별로 정리를 하고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공간에 대한 걸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전히 이제 WI 우리가 그 공간
스마트 오피스와 스마트 워크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워킹 이노베이션, 즉 일하는 문화를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단계로 이제 도입을 하겠죠. 그럼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 바로 전장표였던 SOCI 모델, 네. 어쨌든 SOCI 모델에 의거를 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SOCI 모델이 스마트 오피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스마트 워크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SOCI 컨설팅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이 관점이나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공간의 형태, 일하는 혁신의 기법도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강연을 드릴 때 사실 SOCI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라는 우리 기업이 놓여 있는 네. 그리고 SOCI 모델의 이 4가지의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읽혀져야지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는 AI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우리 기업 문화의 지속성장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오피스 프리를 선언한 다음 단계에 설명될 것 같아요. 다음 모델을 열어봐 주시면 마지막 단계인 오피스 프리 시범 구축 단계와 오피스 프리 전사 확장 단계에서도 여전히 SOHI, SOY, SOSI, SOWI라는 이 SOCI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앞단에 얘기했던 스마트 오피스 도입과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과 또 스마트 프리 구축 단계에서 이 모델이 다른 모델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즉 우리 기업이 얼마나 걷고 있지, 그 다음에 얼마나 뛰고 있지, 날 준비는 되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표가 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단계에서는 네. 1단계, 2단계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보다도 이 기능적인 부분보다도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 제도적인 것들은 오늘은 이제 사실 여러분하고 나누는 부분들은 사실 공간적인 관점에서 네. 스마트 오피스를 바라보는 거죠. 네. 근데 그 공간을 떠나서 이렇게 스마트 오피스 도입과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와 오피스 프리를 구축하는 단계 그 뒤에 뒤따라가는 부분들은 여전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사 제도라든가 네. 의사결정, 네. 그다음에 평가 네. 이런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은 뒤따라서 함께 변화 관리를 겪어야 되겠죠. 사실은 짧은 시일 안에 이 스마트 프리까지 가는 거는 5년 안쪽이면 참 좋겠어요. 바람직한 모델은. 한 1년, 2년 차에는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로 도입을 하고 또 한 2, 3년 차에는 스마트 워크센터까지 좀 실험 운영하면서 확산해보고 그 다음에 5년 차에 스마트 프리까지 도입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한 모델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때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했다가 또 스마트 워크센터도 도입을 해봤다가 갑자기 스마트 프리도 선언을 해봤다가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몰라요. 기업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변화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네. 기업이 크면 클수록 그 많은 사람들을 담고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생각이 영향을 미치는 그룹이에요. 그 많은 생각들을 평균 이상의 어떤 의식 수준을 높여나가는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에 있는 임원들이나 중력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력진들이 스마트 오피스 도입을 단계에 스마트 오피스와 스마트 워크센터와 스마트 프리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강연이긴 해요. 오늘 스마트 프리를 어떻게 선언하고 스마트 프리를 올바르게 도입하는 것들은 이제 차후에 오피스 프리를 자세히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것은 2차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저희들의 관점은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혼돈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SOHI는 오피스 프리 단계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것이라 그러면
SOY는 여전히 기업 문화, 조직 문화의 변화, 관리 가이드라인 목표에 의해서 일하는 방법들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 SOSI는 오피스 프리인데 왜 공간을 남겨놨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 SI는 이제 가상 공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 공간도 기업마다 맞는 가상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상 공간에서 서로 모이는 것도 사실 하나의 어떤 모델, 어떤 가상 공간이 필요한지를 단계별로 접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SOSI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공간에서 전체적인 WRO, 일하는 문화에 대한 방법까지 할 부분에 대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죠. 다음 장도 좀 열어주시면, 사실 앞단에 말씀을 드렸던 이게 첫 번째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우리 SOCI 모델이 있죠. 단계적으로 밑에 이제 4단계가 있고 이것이 이제 버전 1, 버전 2.0, 3.0, 4.0, 5.0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마다 올라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6단계하고 약간 구분이 되긴 하는데 첫 번째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르게 구입하는 버전 1단계가 시험 사업을 구축을 하고 올바르게 시범 사업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전사 확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버전 2.0에서는 워크센터를 시범적으로 올바르게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확산을 하고 그리고 만약 버전 3.0 정도에서는 오피스 프리를 구축을 해서 가상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버전으로 바뀐다. 이렇게 인식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아랫부분에 대한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른 구축을 못 해놨을 때 스마트 워크센터, 오피스 프리, 즉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혁신적인 일하는 방법으로 갈 때 틀림없이 제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래 1단계, 2단계에 대한 것도 소홀히 하면서 오피스 프리를 가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방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직 문화라는 것이 한꺼번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바닥에 탄탄한 기초가 놓여 있을 때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심지어는 그 1단계마저도 굉장히 힘든 단계로 보고 있어요. 저기 버전 1단계, 이 4단계를 도입을 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도 아주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이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을 견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위협과 같은 공유 오피스를 도입을 해서 도입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례지 이렇게 SOHI에 대한 데이터와 SOY에 대한 데이터, SOSI, SOWI에 대한 그 변화관리 지표, 계획,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기업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을 했고 또 이 도입을 했을 때 얼마나 크게 그 기업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들은 확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다른 관점, 이 1단계에 대한 부분에도 조금 이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오늘은 말 그대로 스마트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 프리 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가고자는 그런 이제 그 사무 공간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문화 구축까지 가고자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SOCI 모델과 또 오피스 프리, 스마트 오피스의 관계를 오늘은 이제 설명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창민 수석님께서 이제 마지막 장표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 아마 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 가실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1회 강연을 보시면 SOCI 모델에 대해서 구축 노하우를 저희가 모델 소개도 상세하게 해드렸고요. 이 단계별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다만 오늘 2회 강연에서 이 SOCI 뭐 스마트 오피스와 오피스 프리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스마트 워크센터도 있죠. 이 1단계, 2단계, 3단계 각 단계에서도 SOCI 모델을 접목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대가 당연히
좀 포스트 코로나가 굉장히 앞당겼잖아요. 스마트 오피스의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에는 이것도 설득하는데 굉장히 저희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적,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적 이런 당면 과제를 전환함에 있어서 SOCI 모델을 이용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시범 사업으로 구축하고 전사로 확산하고, 또한 SOCI 모델을 통해서 스마트 워크센터를 시범 사업으로 구축하고 전사로 확산하고, 또 마찬가지로 SOCI 모델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피스 프리 시범 사업, 또한 전사 확산, 이런 모든 각각의 단계를 저희가 이렇게 표준화 해둔 것도 저희가 임의로 표준화해둔 것이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 분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했던 여러 가지 경험치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것이니만큼,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 기업이 뭐 신생 기업인데 오피스 프리 할 거야, 이거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크센터부터 해야 되나 고민하시면 일단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 오피스 시범 사업 구축 단계부터 면밀하게 체계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대표님. 그 향후 그 강연 계획을 저희가 1회 강연 때는 2주 사이클로 좀 안내를 드렸는데, 그 2주 사이클로 저희가 강연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뭐 컨설팅 진행하고 뭐 일하기 바빠서 좀 현실적으로 좀 약간 좀 불가능한 것 같아서 좀 3주 사이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다음 강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사실 지난번에 일단은 처음으로 이제 SOCI 모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 그때 한 이야기는 스마트 오피스와 공유 오피스의 차이.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할 때 공유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위워크나 공유 오피스를 많이 좀 가봐서 그대로 이제 모방하고 따라하기 식의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얼마나 좀 위험한지, 사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껴서 이제 걷는 아이를 나중에 이제 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그를 겨우 이제 기계 하는 것들이 자기가 다 하는 건 줄 알고 잠재 능력을 이제 사장하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오히려 잘못된 프로세스는 역행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을 하고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래도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전층, 즉 한 31계층을 왜 오너의 어떤 그 바램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돈, 수백억을 들여서 스마트 오피스를 구축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 문화는 바뀌지 않아서 이거를 잘못했다 하고 이제 전사적으로 확장하려는 걸 멈췄던 기업이 있어요. SOCI에 대입해 보면 공간 먼저 구축을 한 거네요. 3단계 그렇죠. SI 먼저 구축을. 올바른 변화관리 가이드라인 목적, 즉 기업의 조직 문화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 SOCI 모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혀 이런 분야와 상관없는 뭐 건축 설계사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회사 같은 데다가 이 공간 구축을 의뢰를 해요. 그분들은 그냥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더 예쁘게 또 비용을 들여서 보기 좋게 꾸밀 수는 있지만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것들이 비용을 들인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다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에게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들이죠. 사실 4차 산업이라는 화두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 오피스도 4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많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틀림없이 그 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함께 만나고 일할 수 있는 시대를 굉장히 빨리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미처 이런 스마트 오피스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지 않은 기업들이 갑자기 오피스 프리,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모델의 6단계를 보면 스마트 오피스를 올바로 도입하는 단계, 그다음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올바로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오피스 프리, 즉 가상 현실 공간까지 가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피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는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첫 번째 단계가 사실은 스마트 오피스 도입에 대한 시범 단계부터 올바로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단추를 올바로 끼워야 되는데 심지어는 이 단추가 6개가 있는지 아니 이게 단지 그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어느 단추부터 끼워야 네, 되는지. 어느 단추에 대한 단추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그냥 옆에서 하니까 가서 따라서 하는가 보다 구글 가서 가보고 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기업이 잘했다 그러면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이 4단계의 솔루션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네. 그다음에 지속 성장 가능한 문화 구축으로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국내도 안타깝게도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뭐 우리 디자인 그룹 아침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유튜브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이 단계적인 솔루션을 제시를 하고 아마 다음 강연에부터는 이제 1단계 SOCI 모델 구축 1-1단계 스마트 오피스 시범 구축 단계부터 6단계에 대한 자세한 솔루션에 대한 모델을 아마 강연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강연마다 네. 이 그러니까 크게 3단계지만 뭐 구분해서 6단계에 대한 한 가지 네. 그 주제별로 세부적으로 사례를 들여서 준비를 이게 성장하는 과정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다음 강연 때는 네. SOCI 구축 1-1단계 스마트 오피스 시범 사업 구축과 관련된 네네. 뭐 구축 사례를 아마 구축 사례. 설명을, 구축 사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전사적으로 확장할 때는 어떤 모양이 될 테고 그리고 전사적으로 이제 사옥이 되고 전체 사옥이 확장되고 난 뒤에 스마트 워크센터 즉 거점 오피스는 어떻게 되고 이런 이제 단계별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훨씬 더 빠르게 스마트 오피스 구축에 대한 노하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3주에 한 번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저희들이 올바르게 구축해놨던 뭐 이제 텔콤 사례든가 네. 기업 탐방 그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축했던 전후 단계. 그래서 그 기업에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공간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시간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저희가 이렇게 강연으로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디자인 그룹 아침이 직접 구축한 기업에 가서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후 네, 구축 전과 구축 후 어떻게 또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지 뭐 인터뷰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시는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한 소중한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연은 저희가 계획하기론 오늘이 11월 3일이고요. 원래 저희가 2주차 화요일에 그러니까 2주 격주로 화요일에 진행을 하기로 했으나 다음번에는 3주 뒤 그럼 3주 뒤가 되겠고요. 네, 맞습니다. 예. 화요일이 저희가 내부 사정 때문에 목요일 11월 26일 목요일에 그럼 3회 강연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회 강연의 주제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스마트 오피스 SOCI 구축 플로우 중에서 1-1단계 스마트 오피스 시범 사업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 레퍼런스를 상세하게 실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계획이고 아마 평면이나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상담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 평면, 뭐 스토리라인 그리고 실제 뭐 시범 사업 입주해서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갈등 사례 이거 극복 사례 뭐 굉장히 좋은 정보가 또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너무 빨리 했나요?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면 유튜브 또 강연이다 보니 좋아요 그리고 구독 같이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11월 26일 3주 뒤에 목요일
오후 3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디자인 그룹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